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대부리는 순영이가 일본을 가건 말건 상관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그러나 어찌된 심산인지 자꾸만 순영이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머릿속이 혼몽해졌다. 대부리는 병에 등을 기댄 채 두 발을 쭉 뻗대고 앉아서 희번하게 밝아오는 죽창문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푸푸 허공에 내뿜었다. 이 사람아, 왜 그리 심란하게 앉아있는가? 짝귀가 대부리를 놀리듯 말했다. 짝귀도 왜 대부리가 갑자기 소태 껍질을 씹은 얼굴로 앉아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새벽 담배를 빨아대고 있는 것인지 번연히 알면서도 이죽거리듯 말했다. 여자라는 것은 참 요물단지 같아요. 대부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자네 우리 순영이를 두고 하는 말 같구먼. 암튼 장사꾼하고 여자들은 꼭 우렁이 속 같아 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대부리는 담뱃불을 손으로 눌러 끄고 벌렁 누우며 맥없이 말했다. 그나저나 날이 새면 순영이의 얼굴과 마주치게 될 터인데 대부리는 어쩐지 그녀를 만나고 싶지가 않았다. 차라리 순영이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봉선이 집에나 가 있다가 배 시간이 되면 훌쩍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야시와 일본으로 떠나는 마당에 순영이를 만나서 시답지 않게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순영이는 남다른 데가 있는 아이여. 한참 후에 짝귀가 말했다. 그 여자 팔자가 워낙 드세나서 순탄하게 살지는 못할 거로구만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디 외놈과 뜻이 맞아갖고 일본으로 건너가요. 시방 나이가 몇 살인디? 대부리는 짝귀를 향해 불컥 쏘아 붙였다. 짝귀는 이중의 동생이 되는 순영이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대부리가 마땅찮았던지 허허 이 사람, 그 애도 다 생각이 있을 거요. 순영이는 뭐 제 앞을 가릴 줄 아는 아이구만. 하고 한사코 순영이를 감싸고 나섰다. 날이 완연히 밝았는지 죽창문 쪽에서부터 방 안의 어둠이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큰 방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청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순영이 어머니가 아침을 지으려고 나온 모양이었다. 윙윙 바닷바람이 죽창문을 거칠게 흔들어댔다. 구들이 식어버렸는지 방바닥에 온기가 가셨다. 대부리는 헌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잠시만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삭시는 물 묻은 손뭉치처럼 나른했으나 머릿속이 횡댕그렁하게 비어있는 기분이었다. 일찌감치 배 시간이나 좀 알아보슈. 떠날 것 지체해봐야 별 볼 일 있겠수. 대부리가 이불을 배 위로 끄집어 당기며 말했다.
바람이 요동을 치는 모양인데 배가 떠날는가 모르겠구만. 짝귀는 걱정스럽게 말하며 일어나 앉았다. 밖에서 순영이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짝귀 일어났느냐? 잠시 후 순영이 아버지가 골방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그림자 같은 얼굴을 디밀었다. 이불을 덮고 뭉그적거리고 있던 대부리는 순영이 아버지가 방문을 열자 벌떡 일어나 앉았다. 들어오쇼요. 짝귀가 일어서며 말했다. 아이고, 날이 맹그렁하게 춥구만. 바람도 칼 것 같고. 아이고, 눈이 올라는가? 순영이 아버지는 아직 완연히 어둠이 거치지 않은 방 안으로 더듬거리며 들어섰다. 아랫목으로 앉으시지요. 대부리가 앉을 자리를 비켜주었다. 어이쿠, 이 방도 돼짓는 콧구멍만도 못하구만. 방바닥이 사람 덕을 보려고 하네. 순영이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보며 말했다. 대부리는 순영이 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 들어온 것은 필시 무슨 할 말이 있어서겠지 하고 잠자코 앉아있기만 하였다. 순영이는 언제 떠납니까요? 대부리가 묻고 싶은 말을 짝귀가 대신 물었다. 실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순영이 아버지는 한사코 대부리의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아직도 대부리를 사윗감으로 맞고 싶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그러기에 대부리가 가끔 봉선이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면 은근히 그것을 밝히려 들기까지 하던 것이었다. 참, 순영이 왔담서요? 대부리는 순영이가 왔다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기가 무엇해서 뚜벅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그렇다네. 대답을 하는 순영이 아버지 권대길의 말소리가 맥이 빠져 있었다. 하야시 놈하고 같이 왔다는디. 대부리는 약간 배알이 틀린 얼굴로 순영이 아버지를 보며 혼잣말처럼 얼버무렸다. 대부리 자네가 좀 말려주소. 순영이 아버지가 대부리 쪽으로 돌아 앉으며 애원을 하듯 말했다. 제가 뭘 말려요? 유학인가 무엇인가 가는 것 말이여. 큰년이 서울로 학교를 댕기더니 간땡이가 얼마나 커졌는지 원. 암만 해도 옛날 순영이가 아니란 말이시. 간밤에 제 애미하고 밤새도록 설득을 해봤지만 우리 늙은이들의 말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니. 순영이 아버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 생기침과 함께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순영이도 다 생각이 있겠지요 뭐. 대부리가 말했다. 그래도 대부리 자네 말이라면 들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니 순영이를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보소. 제 나이가 시방 몇인데 시집갈 생각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몇 년 안 있으면은 30이 되는데도 계집년이 좋은 남편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살림 잘 하면 되는 거지. 말리 타고 유학이라니 가당하기는 하는 말이시. 너무 걱정 마셔요. 어린 애기도 아닌디 비민이 알아서 장량을 하겠어요. 짝귀가 그의 이모부를 위로해 주었다. 말하는 뽐새가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제 애미가 눈물바람을 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알겠구만요.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해볼랍니다요.
대부리가 말했다. 어차피 한 번은 순영이를 만날 터인데 만나게 되면 무슨 연유로 하야시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는 건지 알아보고 싶기도 하였다. 방안이 완연히 밝아오자 대부리는 소세를 할 양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방에서 나갔다. 간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잔 탓으로 얼굴이 까칠까칠하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간 대부리는 쌩한 바닷바람에 목을 움츠렸다. 해가 뜨지 않으려는 듯 동편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두 팔을 떼기 치듯 빙빙 돌려 뻑적지근한 삭신을 풀며 거무튀튀하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별하기조차 힘든 월미도 쪽을 내려다 보았다. 대부리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대로 맑게 갠 월미도 앞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날 하루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추스르곤 하였다. 월미도 앞바다가 맑게 갠 날이면 그의 기분도 쾌적하여 하루의 일도 술술 잘 풀렸으나 거무튀튀하게 흐려있는 날에는 그의 마음까지도 우물하게 가라앉곤 하여 온종일 찜찜한 기분이었다. 이날 아침도 바다가 흐려있자 그의 마음에도 먹장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듯 싶었다. 대부리는 흘끗 안방 쪽을 훔쳐보았다. 순영이가 일어났는가 싶어서였다. 그러나 순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만이 잠이 부족해서 푸석푸석하게 뜬 얼굴로 아침을 짓느라 덤벙거렸다. 안방 토마루 위에 순영이의 검정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대부리는 순영이의 고무신을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울렁거렸다. 대부리는 일부러 순영이 들으라는 듯 큼큼 헛기침을 하며 술청 앞들을 왔다 갔다 서성거렸다. 그래도 안방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마 간밤에 부모들한테 시달리다가 늦게야 깊은 잠이 들었는지도 몰랐다. 짝귀가 고이춤을 추서 올리며 뒷간을 가려는지 집신을 찍찍 끄집고 나오자 대부리는 묵해다 먹다 들킨 사람처럼 놀라며 양치질을 하기 위해 소금이 들어있는 종지를 집어들고 대추나무 밑으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그는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안방 문 쪽에 들이우고 있었다. 순영이가 하야시와 함께 일본으로 떠난다는 말을 처음 짝귀한테서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울컥 역겨움 같은 것을 느끼며 순영이의 상판떼기도 보고 싶지 않았으나 막상 날이 밝고 보니 웬일인지 심신이 바짝 긴장하면서 자꾸만 신경이 쏠렸다. 대부리가 여느 아침과는 달리 한사코 미적거리며 입안에 소금이 다 녹도록 오랫동안 양치질을 하고 물로 입을 헹구려고 하는데 안방문이 삐긋이 열렸다. 허들의 옷을 입고 눈을 비비며 신발을 꿰고 일어서던 순영이가 얼핏 대부리의 모습을 발견하더니 흠칫 놀라는 얼굴이었다. 대부리는 그녀의 눈동자 움직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팽팽한 시선으로 순영을 바라보았다. 대부리가 입안에 소금기를 다 헹구고 나자 순영은 손으로 머리를 누르며 대추나무 가까이로 걸어왔다. 잘 계셨어요?
순영이 쪽에서 먼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른 체를 해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구먼. 이거 몇 년 만이요? 대부리는 대야에 바가지로 소샘물을 퍼 담으며 무겁게 말을 받았다. 전 고향에 내려가신 줄 알았어요. 대부리는 순영이의 말에 얼핏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두 손을 대야의 찬물 속에 담그며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조금 야윈 듯 했지만 얼굴의 살결은 예나 다름없이 발그레하게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이제 내려갈 참이요. 대부리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대부리가 대강 소세를 끝내자 어느 틈에 순영이는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명실로 짠 얼굴 수건을 들고 옆에 서 있었다. 얼굴 닦으세요. 순영이가 수건을 내밀었다. 대부리는 얼굴에서 찬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채 우두커니 순영이의 얼굴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러자 순영이가 수건을 대부리의 어깨 위에 걸쳐주고 돌아섰다. 순영이. 대부리가 나지막하게 부르자 순영이는 발걸음을 멈추어 선 채 고개만 돌렸다. 조밥 먹고 얼핏 만났으면 하는디. 대부리는 지싯지싯 순영이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조밥 먹고 돈들막 아래로 내려올 수 있남? 그렇게 해요. 순영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돌아서서 안방 쪽으로 갔다. 대부리는 순영이의 뒷모습을 생각에 잠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녀가 어깨 위에 걸쳐주고 간 일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아까 순영이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가? 아침 밥상을 받고 마주 앉자 짝귀가 뚜벅 입을 열었다. 조반 후에 좀 만나자고 했구만요. 짝귀는 더 묻지 않았다. 대부리는 서둘러 조반을 먹어 치웠다. 미리 돈들막 아래 내려가서 순영이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숭늉이 들어오기도 전에 서둘러 방을 나가 돈단 아래로 내려갔다. 바람끝이 더 날카로워진 듯 싶었다. 월미도 앞바다는 여전히 칙칙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늘을 쳐다보니 눈 머금은 먹장구름이 머리 위까지 바짝 내려와 있었다. 대부리는 두 손으로 귀를 싸맨 채 칼날처럼 매서운 바람을 그대로 받고 서서 순영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순영이가 돈들막 아래로 얼굴을 나타낸 것은 한참 후였다. 바람 맞은 귓부리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리고 코끝이 시큰해왔다. 내가 너무 늦었지요? 긴 바지에 검정 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은 순영은 두꺼운 털실 목도리로 목을 칭칭 감고 내려오며 미안해하는 얼굴로 말했다. 날씨가 되게 춥구만. 전 추운 날씨가 좋아요. 추운 겨울이 있으니까 사람 마음도 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하고 한우진까지 걸어도 괜찮겠남? 좋아요. 오랜만에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화덕고개에 올라가 보는 것도 좋겠지요. 언제 다시 와볼지도 모르니. 대부리는 순영이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앞서서 돈들막을 내려갔다.
무겁고 칙칙하게 내려앉은 하늘에서 찔레꽃만큼씩한 눈송이가 하나 둘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다. 눈이 오네. 순영이가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떨었다. 눈이 좀 오겠는디? 대부리는 눈을 뿌리는 하늘처럼 찌뿌린 얼굴을 하고 말했다. 눈보라가 치게 되면 목포 가는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다소 걱정이 되었다. 그들은 일본인 거리에 내려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부리는 그녀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는 나란히 걷기가 부끄러워 몇 발짝 앞서 걸음을 빨리 했다. 눈송이가 더욱 커지면서 바람이 잠들기 시작했다. 바람이 잠드는가 싶자 눈이 하늘 한 구석이 무너지기라도 하듯 술술 내렸다. 대부리가 호탈 앞에 이르러 화도진 쪽으로 꺾어 들려고 하자 순영이는 선창 구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돈들막에서부터 화도진으로 곧장 넘어가자는 대부리의 말에 일본인 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보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 다시 선창을 구경하겠다는 것이었다. 대부리는 순영이가 하자는 대로 선창 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선창에 이르자 눈발이 더욱 굵어졌다. 눈이 앞을 가렸다. 겨울 들어 가장 포실하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많이 올 모양인데 어디 떡집이라도 들어갈까? 대부리가 시린 손을 겨드랑이 속에 넣으며 순영이의 의향을 떠보았다. 그는 문득 그가 서울에 있을 때 진곡의 떡집에서 그녀와 마지막 만났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떡집에서 나온 그를 잡아간 하야시가 순영이와 함께 제물포에 왔다니 기분이 걸레 씹은 심정이었다. 그냥 걸어요. 눈이 오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눈을 흠뻑 맞고 제물포 선창을 둘이 걷는 것이 후담에 좋은 추억거리가 될지 누가 알아요. 순영이가 웃는 얼굴로 대부리를 보며 말했다. 대부리는 순영이의 말 중에서 후담에 좋은 추억거리가 될지 누가 알아요 하는 대목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아버지 말대로 순영이는 그가 서울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달라진 것 같기도 하였다. 참, 하야시랑 같이 왔담서. 화물 야적장 앞을 지나면서 대부리가 한껏 용기를 내어 물었다. 순영이는 잠시 눈에 덮이기 시작하는 화물 야적장을 바라보는 것 같더니 함께 왔어요. 하고 무겁게 말했다. 대부리는 눈이 내리고 있는 바다 쪽을 보았다. 허공에 날리는 눈은 바닷물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땅 위에서는 그대로 길바닥과 지붕과 울타리, 앙상한 나뭇가지며 야적장의 화물, 얼어붙은 웅덩이 위, 그들 두 사람의 어깨와 머리 위에까지도 소복이 쌓이고 있는데 바다에서만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이 바닷속에 사그라져 버렸다. 대부리는 마치 지나간 그들의 정분도 바다 위에 내리는 눈처럼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허무한 생각을 해보았다. 하야시는 자주 만나남? 대부리는 순영이한테 말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았다. 대불씨가 진국에서 잡혀간 후로 몇 번 만났어요. 순영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앞을 가리는 눈발 때문이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을 벌리고 걸으면서 손바닥에 눈을 받아 혀끝으로 핥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순영이의 머리 위에는 어느덧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일본으로 간다면서. 전 일본에 가지 않아요. 순영이 아버님께서 그러시던디. 일본을 지나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대부리가 놀라며 걸음을 멈추어 섰다. 순영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발을 그대로 맞으며 슬픈 생각에 잠긴 얼굴로 천천히 걸었다. 그 머나먼 미국에는 왜? 교회에서 보내준대요. 저 그동안 여학교 졸업하고 쭉 교회 일 봐줬거든요. 순영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살아생전에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구만. 대부리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며 순영이의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았다. 대부리는 순영이가 하야시를 따라서 일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야시의 귀국길에 일본까지만 같이 갔다가 그녀 혼자 미국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가라앉긴 하였으나 순영이가 아주 머나먼 곳으로 간다는 것에는 여전히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대부리 생각에 가까운 일본이라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의 상식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터라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았다. 결코 마음이 약하지 않은 대부리였으나 헤어지는 아픔은 어느 누구보다 더 못 견뎌 하였다. 그는 헤어짐의 아픔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여태껏 수많은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많은 헤어짐 가운데서도 오래전에 헤어진 말바우 어미를 여태껏 잊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헤어짐이란 언제나 기대와 설렘으로 찾아낼 수 있지만 마지막 헤어짐은 죽음만큼이나 서러운 것이었다. 가령 헤어진 가족들은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값진 보물을 숨겨놓은 기분이기도 하였으나 아무리 다시 만나고 싶어 발버둥을 쳐도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이란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싶었다. 그래서 대부리는 헤어짐의 아픔을 싫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즐거움보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더 어렵게 생각했다. 그는 잘 만나는 것보다 잘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잘 헤어진다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와 설렘을 간직하는 것이었다. 왜 유학을 가려고 그러남? 여기서도 배울 것이 많을 텐디. 대부리는 순영이를 붙잡고 싶었다. 장차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선 순영이와 함께 같은 하늘 밑에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순영이는 힘을 주어 말했다. 내 소견으로는 시방 급한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디 이대로 뒀다가는 외세에 밀려서 조선은 자멸하고 말 거요. 그러니까
물밀듯 밀려오는 외세버텀 막아야 한다고 믿는디 말이여. 대부리는 평소에 그가 생각해온 바를 순영이한테 말했다. 그녀에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벌써 여러 차례 해왔었다. 외세가 너무 강해서 막을 수가 없는걸요? 무슨 소리요? 막을 수가 없다고 귀경만 하자는 말이요? 비가 많이 와서 큰 홍수가 질 때는 물을 막을 수가 없지 않아요? 큰 물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죠. 아, 귀경만 하면서? 구경이 아니지요. 그동안에 힘을 길러야지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힘인가부터 알아야 해요. 전 그래서 지난번 만민공동회 때도 냉담했던 거예요. 대부리는 순영이의 이야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멀리 미국까지 유학을 간다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도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세를 막아낼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용돌이를 피해 멀리 도망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리는 문득 지난날 동학도들과 함께 장성 이밤산에 있을 때 기수선 교장이 그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공자가 그의 제자 안회에게 말하기를 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가거라. 그것은 환자의 집에 의사가 많이 모이는 것과 같아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기수선 교장은 사람이 탁세를 피해 홀로 살아가기란 오히려 쉬운 것이며 속진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언제 떠날 거요? 대부리가 찝찝한 목소리로 물었다. 배편이 나는 대로요. 하야시가 배편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야시하고 일본에서는 얼마나 같이 있게 되는겨? 묻는 대부리의 목소리가 여전히 불컥거렸다. 오래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로드 서장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로드 서장인가 하는 그 양코백이는 제 나라에서 못 오는감? 교회에 재단 일을 하시는가 봐요. 작년엔가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하대요. 대부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섰다가 다시 걸었다. 그들은 화독곡의 밑까지 왔다. 눈보라는 휘몰아쳐 눈앞을 가렸으며 고갯길에는 어느 틈에 눈이 푹신하게 깔렸다. 언제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구만. 대부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가봐야 알겠어요. 그곳에서 살기가 괜찮다 싶으면 못하게 나와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이 되겠다는 게요? 양코백이한테 시집을 가서 양코백이 아들딸을 낳겠다는 거요? 대부리가 벌컥 화를 냈다. 대부리가 갑자기 화를 내자 순영이는 의외라는 듯한 눈으로 대부리를 보았다. 누가 미국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고 했어요? 전 아무한테도 시집을 가지 않고 혼자 살기로 했어요. 혼기도 지났고요. 혼자 살아? 대불 씨도 혼자 사시면서 그래요? 나는 달라. 다르다뇨. 혼인을 해볼까 하는디. 그래요? 색식감 있어요? 아직은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서 결정을 지을 거로구만. 고향에는 아주 내려가시는 거예요? 글쎄, 재물포 바닥에 나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없고. 고향에는 언제 내려가세요? 순영이가 무심히 물었다. 오늘이라도 당장 내려가야겠어. 다시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순영이가 미국에 오래 살고 싶은 거 모양으로 나도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싶구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기가 어렵게 되겠네요. 사노라면 뭐 또 만나게 될지도. 대부리는 희미하게 말했다. 대부리와 순영이는 술술 무너져 내리는 눈을 옴실하게 맞고 화도 고갯마루까지 올라갔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재물포 앞바다 바람들이 한 곳으로만 불어오는 듯 드세였다. 눈발 때문에 바다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이 막힘대 없이 불어닥치는 눈보라를 그대로 맞으면서 서 있었다. 대부리는 문득 수년 전 순영이와 함께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지금 순영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듯 싶었다. 생각도 각기 달랐다. 대부리는 기껏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영은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두 사람의 생각이 멀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잠시 후에 대부리가 물었다. 옛날 일이 생각나네요. 옛날 일이라니? 두 사람이 여기 왔던 일 말이에요. 잊지 않았남? 있다니요? 대불씨는 잊었어요? 나는 지나간 일들은 하나도 잊지 않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대부리는 순영이의 말에 옥죄어 들었던 마음이 다소 풀린 듯 싶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달라지다니 뭐가요? 우리 두 사람 말이여. 나는 기껏 고향 새끼네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디 순영이는 일본도 아닌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으니 두 사람 사이가 9마일이나 멀어진 것 아니여? 대부리는 우울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미국이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해도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뜻이요? 옛날 마음 그대로예요. 옛날과 같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말인감? 그래요. 순영이는 눈발 사이로 대부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참말이요? 대부리는 감격한 듯 큰 소리로 물었다. 순영이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서너 차례 끄덕였다. 그렇다면 순영이 미국에 가지 말어. 미국에 가지 말고 나하고 혼인을 해줘. 순영이가 나하고 혼인만 해준다면 나 말이여 딴 생각 다 집어치우고 돈을 벌 거요. 미국 전 한영감이 내 뒤를 봐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을 거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요. 재물포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라니까. 대부리는 두 손으로 순영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순영은 아무 말 없이 큰 눈만 껌뻑이며 대부리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미국에 가야 해요. 아무하고도 혼인 같은 건 안 해요. 저는 이미 혼기를 놓치고 말았잖아요. 혼인을 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순영이는 갑자기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굳어져 버린 듯 냉엄하게 잘라 말했다. 대부리는 그녀의 어깨 위에서 손을 내리며 무안을 당한 얼굴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순영이가 결심했던 대로 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는갑구만. 나는 말이여 덩치만 크고 뚝심만 세웠지 배운 게 없어갖고 생각이 지 창자만도 못하니까
그러니 내 말은 없었던 걸로 한 귀로 흘러버려. 대부리는 순영이한테 등을 보이며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그가 가야 할 곳은 영산강변의 새끼네뿐인 듯 싶었다. 섭하게 생각 말아요. 대불씨가 싫어서 혼인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전 제 운명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내 운명은 한 남자의 아녀자가 될 수 없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오해는 말아요. 미국에 가 있으면서도 대불씨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 다시 귀국을 하면 꼭 대불씨를 찾아볼게요. 순영이의 말에 대부리는 다시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미국에 가서도 자기를 잊지 않겠다는 말,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 찾아주겠다는 말에 또 마음이 움직인 거였다. 나를 찾아주겠다고? 그래요.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선에 다시 나오면 대불씨를 찾을 거예요. 그땐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알고. 짝귀 오빠를 찾아보면 대불씨 소식도 알 수 있겠죠? 중년이 되거나 늙어서 만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순영이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늙어서 만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다시 만났을 때는 대불씨가 다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 어서 혼인을 해서 그때는 자식들을 내게 보여주셔요. 대부리는 씁쓸하게 웃고만 있었다. 먼 훗날 늙어서 다시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다. 대부리 자신은 새끼네 농사꾼이 아니면 재물포 바닥에서 어지간히 기반을 잡은 미국상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순영이는 서양 여자처럼 알록달록한 비단 옷에 콩나물처럼 머리를 볶고 굽 높은 가죽 구두에 양산을 쓰고 신식 귀부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격에 맞지 않게 달라 나란히 서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구경꾼들이 둘러쌀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다시 만나지 않는 것만 못할 듯 싶었다. 괜히 대부리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 것만 같았다. 다시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대부리 자신은 그때까지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순영이는 양코백이 미국 신사가 아니더라도 돈 많은 조선 부자나 권세 높은 고관 대작의 만화님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훗날 다시 만나게 되면 참 우스겠구먼. 내 몰골이 많이야 아닐 텐데 말이여. 대부리는 여전히 씁쓸하고 공허하게 웃으며 말했다. 눈은 잠시도 멎지 않고 술술 내렸다. 대부리와 순영은 추위 때문에 화돛고개에서 내려왔다.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갛게 얼었다. 대부리는 순영이와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더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었으나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순영이도 처음엔 눈을 맞는 기분이 좋다면서 머리 위에 수북이 쌓인 눈을 털 생각도 하지 않더니 시간이 오래 경과하자 추위를 견뎌내기 힘드는지 빨리 화돛고개를 내려가자고 하였다. 그들은 화돛고개에서 내려와 선창으로 나왔다. 그리고 대부리 쪽에서 잡아 끌다시피 하여 순영이와 함께 세관창고 옆에 있는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점심때가 이른 탓인지 국밥집에는 술 손님 하나 없이 썰렁했다. 그들은 옷과 머리에 눈을 털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랫목이 쩔쩔 끓었다. 대부리는 국밥 2그릇과 닭배기 1사발을 시키고 순영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따뜻한 방에 가깝게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야릇하게 일렁거렸다. 나 제물포에 와서 여자 하나 알았구만. 대부리가 뚜벅 입을 열며 여드럽게 배시시 웃었다. 그는 순영이한테 순영이도 그동안 가깝게 지낸 남자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래요? 어떤 여자예요? 순영이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요리집 기생이요. 음삭기 있는 기생. 음삭기라니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라는 말이여. 그런 여자는 노은단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여자라면 얼굴도 이쁘겠네요? 이쁜 것도 아니여. 둘이서 가까운 모양이죠? 대부리는 순영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울 것도 멀 것도 없어. 그냥 필요하면 만나니까 하고 말았다. 대부리는 말을 하면서 자꾸만 어색하게 웃었다. 눈이 녹은 순영이의 머리칼이 유난히도 새까맣게 윤기를 발했다. 대부리는 한동안 윤기 나는 순영이의 까만 머리와 길고 짙은 눈썹을 보고 있었다. 추위에 얼었다가 녹은 그녀의 2볼과 입술도 탐스럽게 보였다.